네. 아직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을 마저 하고, 세대파 분야라고 감수 분야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따라와봐요. 페이지는 몇 쪽 표냐? 168쪽 피시죠. 168쪽. 세포들은 거의 대부분 간기대로 머물러 있다. 간기. 세포 주기가 거의 대부분 간기고, 간기가 거의 대부분 머물러 있는 시기야. 간기 때는 핵막이 또렷하게 존재해서 대부분은 간기 때가 핵막이 또렷하게 존재해서 물 마시다가 물이 튀어가지고. 자, 대부분 핵막이 또렷한 상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시간 간기입니다. 오케이? 간기. 근데 이제 간기 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간기 시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자, 내가 핵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유전 정보로부터 막 열심히 핵 속에 있는 정보로부터 필요한 효소 만들어, 호르몬 만들어, 인슐린 만들어, 외부로부터 물질 받아들여,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보니 살짝쿵 덩치가 커져요. 아주 미세하게 덩치가 커지면 물질 교환할 때 더 불리하죠. 오케이? 그래서 아예 핵 속에 있는 정보를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두 개로 쪼개지자라고 하는 걸 계획하는 시기로 나뉘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포 주기는 크게 G1기와 S기와 G2기로 나뉘어집니다. 오케이? 이게 다 가능기예요. 오케이? G1기 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 G1기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물질 대사를 수행합니다. 물질 대사라는 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이야.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화작용, 이화작용 같은 화학 반응이야. 오케이? 동화와 이화작용 같은, 동화나 이화 같은 화학 반응. 반응이 수행되는 거야. 이 화학 반응이 수행될 때 당연히 효소들이 필요하겠지. 각각의 기능을 메이팅 해줄 수 있는 효소들이 되게 필요할 거고, 이 효소의 주성분은 뭐야? 단백질로 되어 있어. 자, 효소는 주된 재료들이 단백질이야. 주된 재료 단백질. 이거 고일 때 배워. 주된 재료가 단백질. 그러니까 G1기 때 당연히 단백질의 합성이 늘어나는 거야. 그치?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전자를 읽어다가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만들어라. 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라. 인슐린이라는 걸 만들어라. 라고 그 정보로부터 필요한 단백질을 막 만들어서 대사를 수행한다고. 그죠? 오케이? 그러다가 살짝 덩치가 커지면 물질 교환에 불리해져. 외부로부터 물질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덩치가 너무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 물질 교환에 불리해지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핵 속에 있는 정보가 있어. 이게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은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고 있는 상태로 상동관계로 있었어. 그지? 상동으로 이렇게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은 한 쌍으로 이렇게 한 쌍으로 있었던 걸 차라리 언제 이 S기라고 하는 시기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G1D야. S기 합성의 약자야. 합성. 오케이? 그래서 S기라는 시기 때 DNA를 2배로 복제하는 거야. DNA를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의 정보를 2배로 복제. 다른 말로 얘를 염색사 상태로 이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거야. 그게 언제 합성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S기. 오케이? 그래서 유전 정보가 이렇게 S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보면 원본이 이렇게 있었어. 원본에는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걔네들을 DNA를 2배로 DNA를 2배로 카피를 해가는 시기가 S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S기를 거치면서 나머지 G2기 때 뭘 하냐? G2기 때는 자, 그러면 세포 소기관들도 2배가 될 거니까 너도 하나 갖고 있고 나도 하나 갖고 있어야 완벽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G2기 때는 뭐해? 그 외에 세포 분열에 필요한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도 2배로 증가를 시켜서 분열을 준비하는 거야. 특히 필요한 세포 소기관이 뭐냐면 방주사를 형성하게 하는 중심립. 자,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림 중에 이렇게 핵막가인이 사라지고 얘가 지금 복제된 상태들로 있어. 그러면 실처럼 복제된 상태로 있고 실처럼 복제된 상태 그대로 있어버리면 실이 막 너블너블 하다가 이동해 가다가 정보가 끊기거나 소실되거나 그럴 수 있지. 그럼 안 되잖아. 그지? 그러지 않도록 얘를 막 더 동염하는 거야.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엄청 더 많이 동염해서 이 아이가 응축된 염색체가 되고요. 염색체가 등장하는 시기가 전기죠. 또 이 아이도 돌돌돌 동염해서 응축된 염색체가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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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뭔데? 전기의 시기인데, 분열기 시기, 전기인데, 오케이? 염색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돼서 등장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렇게 등장했던 얘네들의 정보를 반반씩 양으로 이동시켜가야 되니까 걔를 이동하기 위한 뭐가 나와? 스파이더맨의 밧줄 같은 아이가 나와. 이 밧줄이 뭐였어 이름이? 방추사야.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 방추사가 그냥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니라 방추사라고 하는 밧줄을 만들게 해주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그 세포 소기관을 G2기에서부터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야. 이거 수능에서도 문제 나왔던 거야. 오케이? 왜? 방추사라고 하는 게 언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도 이제 필요한 분열하는 시기에 밧줄이 꼭 만들어져서 기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의 세포에서 또 하나의 세포로 분열해줘야 하는 시기에 필요한 세포 소기관들도 2배로 늘려서 준비를 해주는 거지. 그 세포 소기관의 이름이 중심립이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네, 이렇게 관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카피가 돼서 하나가 더 만들어져서 90도 각도로 약간 이어있어. 사람들이 관찰해봤더니 마치 이 두 개의 중심립, 너도 중심립이고 너도 중심립이야. 여기 봐봐. 네, 너도 중심립이고 너도 중심립인데 이 영역이 마치 뭐 이렇게 쉴드 씌어진 것처럼 이 전체 2개의 영역에서 관찰해봤더니 이제 뭐 전자현미경이나 이런 것에 약간의 한계가 있겠죠. 해상도가 높은 현미경이 막 계속 개발 중이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경우에서는 어떤 원리로 얘가 방추사를 만들어 가는지는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지만 관찰해봤더니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기서 막 밧줄 같은 이런 튜뷸린이라는 단백질이 막 길어지면서 점점 뻗어져 나오더라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방추사를 형성하게 하는 세포 소기관이 중심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책 거기 보시면 G2기 때 방추사를 구성하는 언니 안녕하세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다가 복사를 미리 해놨어요? 네네. 자,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등 그죠? 세포 분열이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한다. G2기 나와있죠? 네, 방추사를 합성하게 하는 세포 소기관이 뭐더라? 중심립이더라. 중심립의 합성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드에 지금 어떤 형태냐면 막 이렇게 늘어나다가 여기 지금 G2기 때 그죠? G2기 때 한쪽에서 중심립 하나가 있었어. 그럼 그 중심립 하나가 또 카피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또 이쪽으로 하나가 더 가서 또 카피돼서 양쪽에서 2개가 준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쭉쭉쭉쭉 이제 언제 전기로 들어가서 이 방압줄에 나오는 방추사가 쭉 뻗어 나오는 거지. 되겠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G2기 때 분열에 필요한 세포 소기관인 방추사를 형성하게 하는 중심립의 2배 합성이 증가되는 걸 관찰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세포 주기 중 대부분의 시기에 멈춰있는 C1S G2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중은 학교 선생님이 여기를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설명해줬던 부분이죠? 시험 문제는 안 나왔었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고일통합과학도 마찬가지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생투 정도의 수준까지 긁어서 설명해 주시는 주 전문 선생님 만에 들어가시면 근데 그게 설명을 했어. 문제에서 안 나오란 부분은 없어. 변별할 수 있는 수준이 그거니까. 왜냐면 시중 출판사 문제집에서는 절대 그게 언급이 안 되거든. 난이도가 높은 위학기, 조금 더 위학년 덕후의 시험 문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해주고 그걸 꽈서 내신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이제 뻔뻔트 쉽게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대부분 수능 특강이나 고난이도 문제에서 긁어서 나오기 때문에 잘 듣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세포의 주기에 대한 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기 때 일어나는 일들.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간기는 핵막이 뚜렷해요? 핵막이 사라져요? 감기 때는 그렇지 뚜렷해요. 핵막이 사라져 있지 않고 핵막과 이미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는 뭔데요? 이는 세포에서 관찰하다 보면 이렇게 핵이 있고 여기에 막 염색사도 이 너머 안에 막 응축된 실처럼 존재한다고. 그들 중에서 막 염색을 했을 때 되게 진하게 마치 얼굴에 점이 찍혀져 있는 것처럼 점처럼 응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그 부분의 염색사에서 RNA와 같은 리보솜을 만드는 RNA를 만들어줘. 그래서 응축돼서 되게 시커멓게 보이는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인이야. 이 인은 원소기호 인하고 동음이어인 것 뿐이지, 오케이?
인이라고 하는 원소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야. 되겠어요? 오케이. 해막간이 사라지는 게 이제 어디로 가서 분열기로 가서 일어나는 일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간기에 대한 설명인 거고, 자, 근데 이제 모든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조절을 해줘. 오케이? 대부분의 간기, G1기, S기, G2기가 G1기가 제대로 완료되어야 그 다음 S기로 넘어가고, S기가 제대로 완료되어야 G2기로 넘어가거든. 오케이? G1기가 제대로 완료된 것 같아. 그 다음 S기로 가. S기가 DNA가 다 두 배로 복제된 것 같아. 그럼 G2기로 가. 그래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러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하는 분열기로 해서 진행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체크포인트 지점에 세포 주기를 조절해주는 단백질들이 있어. 오케이? 야, G1기 제대로 된 거 아니? 그 다음에 S기로 가라. G2기 제대로 된 거, S기 제대로 된 거 아니? 그럼 G2기로 가라. 이렇게. 그거를 체크포인트 해주는 지점에 세포 주기 조절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 주기 조절 단백질. 여러분 몸에서도 있어요. 근데 그 세포 주기 조절 단백질도 당연히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야? 이것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단백질이니까 핵 속에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 정보들로부터, 그죠? 세포 주기를 조절해주게 하는 그 단백질이 합성돼서 제때 제 타이밍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근데 생각을 해봐. 이런 세포 주기를 조절하게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부분이, 오케이? 만약에 이제 도르면 유발원, 여러분이 탄 걸 많이 먹었다거나, 네, 방사능이나 자외선에 많이 노출됐다거나, 그래서 정해진 염기서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원인 불명의 염기서열이 하나가 틀어졌어. 원래 아데닌만 들어와야 되는 서열인데 얘가 티민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단백질을 만들어내. 오케이? 정상적이지 못한 단백질을 여기서 만들어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그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시기야. 제대로 준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고고식 해서 무조건 복제하고 분열하고 하는 식으로 명령이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 오케이? 세포 주기를 조절해주는 이 시기에 세포 주기 조절 단백질이 아직 S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바로 그 다음 계속 무조건 분열하래. 그렇게 되면 분열이 조절이 안 돼버리는 거지. 그게 암세포야. 오케이? 네. 그 내용이 어디 있어? 168조 하단부에 있어. 세포 주기 조절의 이상. 정상적인 세포는요, 정상세포는 어떻게 되냐? 영양배지가 있어요. 영양배지라는 표현은 어떠한 세포라도 여기다가 놔두게 되면 이 세포가 원하는 만큼의 세포 분열을 하고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는 좌우양옆이 친구랑 똑같아. 옆에 친구를 다 만들어. 내가 분열해서 옆으로도, 내가 분열해서 또 옆으로도 세포가 있고 뒤로도 세포가 있으면 더 이상 분열 안 해. 위로도 안 자라. 네, 세포 분열이 좌우에 접촉 유전성으로 내 주변의 친구 세포들이 만약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 세포는. 그걸 우리는 뭐가 있다? 접촉 유전성이 있다. 양옆에 옆에 밀착되어서 접촉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세포 분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위로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위로도 막 무한으로 증식하지 않아. 한 층으로만 만들게끔 분열을 해. 그래서 밀도 유전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정상세포의 특성이에요. 있다, 있을 유. 돼요? 이건 정상세포의 특성. 근데 분열이 조절되지 못하게 세포 주기 조절 이상해져 버려. 그럼 복제하고 나눠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분열해버리는 거죠. 그게 암세포, 캔서나 종양세포의 특징인데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네가 양옆으로도 점점점 자라지만 막 이렇게 위로도 자라고 불규칙하게 자라면서 우리 몸속에서는 얘가 피막을 딱 만들어. 그래서 자신 쪽, 그 덩어리 쪽 이렇게 막 분열이 조절 안 되는 이 종양 덩어리 쪽으로 신생혈관까지 만들어서, 오케이? 모세혈관을 따라 지쪽으로, 자신의 그 덩어리들 쪽으로 혈관, 양분들을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그 혈관을 따라서 그 막 분열이 조절 안 되는 그 세포 덩어리가 떨어져서 다른 쪽으로도 전이를 시켜버린 걸 암이 전이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암세포는 어떤 거야? 얘의 반대야. 암하된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는 접촉 유전성이 없어. 밀도 유전성도 없어. 무조건 위로 자라거나 옆으로 자라거나 불규칙하고. 옆에 좌우 양옆으로 막 무한 증식. 이렇게 되는 거야. 분열이 조절되지 못해. 오케이?
물토조전성이 없다, 밀도조전성도 접촉조전성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암세포의 특징.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 주기 조절에 이상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거기 168쪽에 왼편에 분화라고 써져 있죠. 그죠? 분화. 여러분의 그 동물세포는 분열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의 동물세포도 있고요. 반대로 분열이 다 끝나서 야 너는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네가 맡은 역할만 수행해 라고 하는 세포도 있어요. 신경세포에서 계속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적혈구에서 계속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분화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정자에서 정자 만들어내나요? 이건 언제 어느 정도 감수 분열 알고 계신 분들이 알 수 있을 건데, 정자에서 정자를 스스로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죠. 정자를 만들어내는 기원이 되는 정원세포가 제1감수 분열, 제2감수 분열에서 정자를 만들어내는 거고, 정자가 기능을 다 하면 걔는 그냥 빠져나가, 없어져. 오케이? 그죠? 적혈구도 기능을 다 하면 얘는 다시 제거돼. 간에 들어가서 제거돼서 없어져. 기능을 다 한 적혈구. 오케이? 그러면 누가 골수 안에 들어있는, 오케이? 뼈야, 골수 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에서, 조혈모세포에서 얘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곧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세포로 되라.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적혈구 아세포 또는 백혈구 아세포. 곧 너는 백혈구가 될 기능의 세포야. 곧 너는 혈소판이 될 기능의 세포야. 이렇게 아기 세포들을 만들어주고 얘네가 미션을 부여받아서 적혈구가 되고 백혈구가 되고 그게 큰 혈소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기능을 다 하면 나는 이제 제거가 되고 소비가 돼서 다시 재사용이 되는 거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뭐하는 세포야? 더 이상 분열을 안 하는 세포들이야. 그죠? 얘가 적혈구 아세포에서 스스로 적혈구를 만들어내지 않잖아. 더 이상 분열을 안 해. 그 분열을 안 하는 세포를 우리는 분화된 세포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생물에서 말하는 키워드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세포가 계속 체세포 분열을 막 반복하는 건 아니고요. 지 제로계에 멈춰있는 거죠, 얘네들. 지 원계에 멈춰있는 거죠. 지 원계에서 S로 안 넘어가는 거지. 분열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오케이? 분화된 세포는 그래서 지 원계에서 S기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걔를 지 제로기에 있다. 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에 있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됐죠? 자, 그 개념까지 조금 잡아드려 봤어요. 내신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지울게요. 암세포 특징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주로 배우셨던, 중3학년 2학기 때 배우셨던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의 차이점만 먼저 잡고, 개념을 먼저 빠르게 잡은 다음에, 여러분께 문제 풀 시간을 주고, 여러분이 물어본 문제도 피드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 자, 여기서부터 쭉 했던 거 마저 할게요. G1기, S기, G2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간기 동안 완벽하게 DNA를 2배로 복제해서 분열을 준비를 했어. 오케이? 그럼 이제 요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에 분열을 해야 되겠죠. 이게 M기예요. 오케이? 저는 지금 체세포 분열을 먼저 설명할 거예요. 크게 여러분의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시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오케이?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 크게 두 종류가 있고요. 생식세포 분열이라 하면 여기 좀 지울게요.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은 온몸에서 일어나는 게 생세포 분열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온몸에서 일어나는 게 생세포 분열이 아니고, 동물이라면 정소난소, 생식혈. 식물이라면 꽃밥하고 미씨. 그치? 꽃밥이죠. 잘못 말해 죽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밑밥도 아니었고, 그죠? 자, 그래서 생세포 분열은 정해진 생식 기간에서만 일어나요. 오케이? 동물은 정소난소, 식물은 이 정소와 유사한 역할이 수술의 꽃밥이에요. 수술의 꽃밥. 오케이? 꽃밥. 그 다음에 난소는 이제 암술의 미씨. 여기 특정 기간에서만 일어나. 오케이? 생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의 목적은 뭐야? 항상 스타트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스타트는 이 생식 기간 안에 들어있는
생식기관 안에 들어있는 체세포에서부터 시작돼. 오케이? 생식기관 안에 들어있는 원래 EN 상태로 존재하는 체세포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아빠도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 데이비. 마미. 엄마도 체세포에 46개. 근데 그 46개의 염색체 수와 46개의 염색체 수가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즉 체세포와 체세포가 그대로 전달돼서 베이비가 만들어지면 이 세대인 염색체 수가 몇 개야? 92개야. 이렇게 설사 태어났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또 92개를 갖고 있대. 그럼 그 체세포가 그대로 만나?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몇 개가 돼? 염색체 수가 184개. 이렇게 무럭무럭 늘어나요? 단군 할아버지에서부터 계속 늘어나나요? 안 그렇죠. 그죠? 관찰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 말은 이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부터 이 아빠의 정보로부터 정보를 반으로 랜덤으로 찍더라도 아빠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반대, 딱 반틈만 23개를 가지고 있는 생세포를 만들고, 엄마 쪽에서도 23개를 가지는 생세포를 만들고, 그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의 정보의 반틈만 가지는 생식세포, 아빠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의 정보를 반틈만 가지는 생세포, 이들이 만나게 되면 그러면 다시 46개의 온전한, 아빠로부터 반틈 받고 엄마로부터 반틈 받은 46개의 온전한 체세포가 태어나겠잖아요. 근데 정보는 아빠로부터도 랜덤으로 막 찢어졌고 엄마로부터도 랜덤으로 막 찢어졌기 때문에 오묘하게 닮은 거야. 엄마와 아빠를 완전 반반 닮은 게 아니라 오묘하게 닮은 형질을 갖는 베이비들이 딱 태어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점이 감수분열의 특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특징상 얘를 다른 말로 염색체 수를 감했다라고 해서 감수분열이라고도 표현하죠. 됐죠? 체세포 분열과 감수분열은 굉장히 차이를 보이는 게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고 유전 정보의 총량도 반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감수분열은 연속 2번의 핵분열을 하죠. 그죠? 연속 2번의 핵분열을 합니다. 연속 2번의 2회의 핵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감수분열 할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 아빠가 준 1번 염색사, 엄마가 준 1번 염색사가 있어. 근데 그 1번 염색사가 복제가 돼. 얘가 염색체고 얘가 염색체인데 두 개가 상동이죠. 상동들끼리가, 여기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상동들끼리가 체세포 분열 때는 각각 상동이 이렇게 정 가운데 46개가 이렇게 배열해서 다 해체가 되거든요. 근데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감수분열 때는 아빠 거 1번 염색체, 엄마 거 1번 염색체 두 개가 접합했다가 나눠지죠. 이 접합한 염색체를 뭐라고 합니까? 네, 이가 염색체라고 하고요. 이가 염색체가 등장하는 것이 감수분열의 목적에 너무 잘 부합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져야 하나의 딸세포 안에 아빠 거 정보만 나눠진 거야. 하나의 딸세포 안에는 또 다른 딸세포 안에 엄마의 정보만 들어간 거야. 아빠 엄마 정보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이 46개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24개밖에 없는 거지. 각각.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 감수분열의 특징은 연속 2회의 분열을 함과 동시에 이가 염색체가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이가 염색체가 등장하는 시기가, 그죠? 이가 염색체의 특징은 다른 말로 뭐라더라? 상동 염색체 두 개가 접합한 거. 그리고 연속 2회의 핵분열.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감수분열 먼저. 자, 감수분열하고 체세포 분열이 거의 약간 유사한 부분을 차이고 있는데 감수분열이 더 어렵기 때문에 감수분열을 잘 이해하시면 체세포 분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쉽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182, 183쪽이에요. 네. 왜요? 너무 덥고. 더워요? 너 열난갑다. 얼마요? 땀나고? 너 지금 감기 때문에 인갑다. 너무 더워요? 어떻게 할 거야? 문 열어요? 그냥 제가 갔다 왔어. 지금 지금 휴지를 갖다 줄게. 제가 휴지를 갖다 줄게. 왜냐면 너가 안쪽에 있어서 겁나 폭삭시켜. 저기 휴대폰 들고. 여기 있지롱. 뭐야? 니가 왜 그러나? 오빠 잘 닦아줘. 나도 여기 좀 닦아야 돼.
아까 저기서 빨간색 보면 나도 덥다 야. 갱년기 아니네. 갱년기여서 갱년기 아니래. 아니야. 근데 이제 오빠 너보다 덥다. 바람대가 아닌. 우와 오빠도 덥다며. 저 오빠도 덥다며. 나도 살짝 덥다며. 감기인가? 너의 감기가 나이가 못 맞나? 아니 설마. 아니 그냥 하는 말이야. 수업하다 보니까 여기서 담배 뭐? 반대. 담배 아직 멀었어. 담배 들려면 다 멀었어. 내일 모레. 아니야 내일 모레 아니야. 무슨 벌써 나이를 매겨버려. 자 기다려 나 아직 담배 들려면 멀었어. 4년. 아니거든. 더 남았거든. 5년. 이제 뭐 이렇게 계산하려고 해도 거기까지 가지 말고 또. 자 우리가 여기 해봅시다. 자 좀 떨어질까봐 걱정되네. 해볼게요. 그래서 네, 자 상동염색체가 접합한 게 메인의 이제 감수분열 때만 나타나는 주 메인의 특징이면 일단 간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감수 2분열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일단 자 간기 때 자, 지금 이에는 제가 4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에는 부계와 모계의 정보가 세트로 같이 있어서 이네로 표현하는 거고 옆에다 니꼴은 몇 개 쓰는 건 얘는 염색체 수입니다. 약속이에요 이건. 이 염색체 수. 그래서 얘는 4인 걸로 해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간기니까 해막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요. 아빠한테 받은 1번 염색사, 엄마한테 받은 1번 염색사. 아빠한테 받은 2번 염색사, 엄마한테 받은 2번 염색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그죠? 얘가 너무 커지니까 야 너 감수분열해서 생세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정소나 만소의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 증가에 관한 시그널이 오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분비량 증가로 명령을 받으니까 나보고 지금 감수분열 들어가라는 거구나 하고서 S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핵막이 뚜렷한 상태에서 원본 있으면 원본을 바탕으로 각 DNA 2배로 복제, DNA 2배로 복제, DNA 2배로 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S기 때. 자 그리고 G2기 때 나름 세포소 기관들도 2배로 준비를 시켜서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다 준비가 되면 요이동하는 그 시기에 감수 1분열 때, 자 연속 2번의 분열이니까 감수 제1분열이 있고 감수 제2분열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자 원본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 나눠지게 되면 복제하고 한 번 나눠지면 2개로 나눠지겠지. 여기까지 감수 2분열이야. 그리고 얘도 동일하게 감수 2분열 들어가고 너도 동일하게 감수 2분열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도 2개의 딸세포로 나눠질 거고 여기서도 2개의 딸세포로 나눠지겠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의 이제 남성의 정소환에서는 얘가 원래는 이렇게 큰 세포 덩어리였는데 세포 소기관이 조금씩 모양이 바뀌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올챙이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제 수능 문제 풀 땐 이런 형태도 그림에 나오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이 과정을 우리 뭐라 하냐? 예전에는 변태라고 했어. 변태라고 하면 이거만 생각하잖아. 그래서 요즘은 다 성숙한다 라고 많이들 표현해. 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세포 질량만 쉐입이 약간 날씬하게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세포가 정자로 성숙됩니다. 오케이? 이 성숙하는 시기를 거쳐서 이제 각각 여성의 이제 막 찾아서 가는 거죠. 남자를 향해서, 여성의 몸 안에서. 여튼 여기까지 감수 1분열이고요. 첫 번째 분열이니까 감수 제1분열. 여기는 감수 제2분열이라고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수 제2분열. 그래서 이 연속 2번의 분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딸세포 4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4개가. 한 번 분열하면 2개가 되면 2개가 이렇게 연속 4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됐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려보면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에 들어서 전기의 특징은 주로 핵막가인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등장하는 시기가 전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도 돌돌돌 동요매고 너 또한 돌돌돌 동요매고 동요매고 동요매자 요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동요매자. 그죠? 동요매자. 그죠? 이 2개가 너네들끼리 상동. 그죠? 그리고 체세포 분열도 거의 똑같은 특징처럼 양 사이드에서 뭐가 나와? 방추사가 나와. 이제 방추사가 삐지삐지 나오고 해막가인은 사라져. 소실되기 시작해. 그죠? 그리고 나왔던 이 방추사들이 여기 염색체 가운데 모가지 부분의 이름이 뭐였어? 중심체. 에이,
언니. 중심체는 여기 사이드에 있었던 거지. 방사능. 걔랑 비슷한데 체로 끝나긴 한데, 네. 동원체입니다. 동원체. 네. 동원체의 위치를 가지고서 여기 이제 사람이 핵형 분석할 때 동원체 위치에 따라서 너는 이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지션이 이만큼의 사이즈에 있구나. 그래서 넌 1번 염색체구나 라고 하는 거고, 미세하게 크기가 똑같아도 이 동원체 위치가 좀 달라.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서로 다른 염색체로 분류가 되는 거야. 각 염색체마다 다 동원체의 위치도 있어. 이런 유전체 물리학이 있어요. 전공 부분에서 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여튼 동원체라고 하는 거가 모가지 부분입니다. 염색체 거 모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여기 사이드에서 어떤 방수가 뿅뿅 나올 건데, 체세포 분열 때는 얘네가 각각 사이드에 하나하나씩 나왔던 거에 비해 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같은 상동들끼리가 야 너랑 나랑 인젝션 붙어 같이 가운데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기가 되면 어떤 모습이냐,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상동 염색체들끼리 굉장히 가까이 접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상동 염색체들끼리 이렇게 오케이? 접합되어 있고, 그들이 한쪽에서부터 나왔던 각각의 뭐에 의해서? 방주사들에 의해서 양쪽 사이드에서부터 나왔던 방주사의 반반에 결합되어 있어요. 이게 제1감수분열 중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기가 되면 양국이 이렇게 얘네들이 벌어져서 이동되어 가는 거야. 그러면 후기가 되어 가기 시작하면 이런 모습. 아직 말기가 완료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무슨 염색체였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받은 그런 염색 분체라고. 그치? 상동.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를 상동. 그 상동 염색체끼리가 접합되어 있는 이 전체를 우리는 이가 염색체. 그죠? 이가 염색체라고 하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염색 분체가 총 몇 개 있어? 4개.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얘를 사분 염색 분체라고도 해요. 3분. 카레는 3분 끓인 게 좋죠. 네. 자, 4분 염색 분체, 염색체가 4개 있어서 4분 염색 분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다가 얘가 이렇게 이동을 되어 가는 시기가 그게 제1감수 분열 후기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풀다 보니까 내가 거의 중학교 3학년 때 설명해줬던 것과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만 살짝 더 들어가. 근데 이제 이게 더 들어가는 이제 기본 개념은 거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그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여기다 이제 DNA 상대량이나 어떤 특정 정보들이 여기 위에 써져 있는 상태를 이제 수치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여튼 제1감수 분열 후기가 되면 저렇게 양극으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각각 양으로 불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방추사들에 의해서 각각 끌려갔네요. 방추사들에 의해서 양극으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끝나게 되면 제1감수 분열이 끝나면 2개의 딸세포로 완성이 되네요. 다시 따르게 만들어질 거고, 너와 너가 있죠? 자, 문제 판단하는 거, 그림 판단하는 거. 자, 얘랑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했겠지만 얘와 똑같은 크기가, 이 염색체와 동일한 크기가 한 세트가 같이 있나요? 아니요. 안 있죠? 색상이 그럼 EN이에요? N이에요? N. N이에요. 맞습니다. N입니다. 그리고 옆에다 쓰는 건 염색체의 수를 써주는 거니까 2개 됐어요. 잘했어요. 오케이? 여기는, 자, 선생님 아직 여기는 염색체가 아닌데 왜 4개라고 해요? 염색체 수를. 얘 아직 염색체 안 돼.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어. 복제가 되면 어차피 너가 이런 모양의 염색체가 될 거니까. 그지? 복제되기 전 것도 염색체로 취급하자라고 해서 4라고 쓰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 생물학자들이. 오케이? 그리고 EN이나 N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무엇이야? DNA 상대량.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 총량인 DNA 상대량은 4. 이제 그냥 임의적으로 실가닥 하나를 그냥 1로 취급해도 되고요. 문제를 풀 때. 주어진 문제에서 문제마다 너는 너의 시기의 DNA 상대량은 얼마라고 하자라고 스타트해서 들어가면 그 스타트했던 그 수치로 시작해야 돼. 오케이? 문제에 해당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뭐 특정한 멘트가 없으면 실가닥 하나를 1로 취급해놓고 너는 4구나 이렇게 보고 보면 돼. 편해. 4였던 아이가 복제가 됐으니까 DNA 상대량이 너는 8이 됐겠지. 그래서 DNA 상대량이 8이 됐을 거야. 우리가 감수 분열하는 목적은 뭐야? 처음 세세포의 정보, 유전 정보도 반으로 줄고 처음 세세포의 유전 정보의 총량도 반으로 줄여야 돼.
처음 체세포의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어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생세포 안에는 이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총량, DNA 상대량도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근데 먼저 복제를 한 번 했잖아. 그래서 한 번만 나눠지게 되면 여기 8이었던 애가 여기도 DNA 상대량이 8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맞죠? 여기도 똑같이 8이죠? 그래서 찢어졌어요? 여기도 여기는 DNA 상대량이 4죠? 그죠? 그러면 복제를 한 다음에 염색체 수를 반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한 번만 감수 분열하면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었지만, 방금 혀깨 불 뻔했어.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었지만, 그지? 유전정보 총량은,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 총량은 똑같아. 처음 모세포와 똑같아. 그러면 아빠 쪽에서 준 거 하나랑 또 만나면 그게 늘어나 버리는 거다. 유전 물질의 총량이. 그럼 안 되니까 한 번 더 나눠지는 거야. 그게 제2감수 분열의 목적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분리되는 이 과정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죠. 제가 분리가 됩니다. 그 결과 E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감소돼요. 제1감수 분열은 다른 말로 제2 감수 분열, 첫 번째 감수 분열만 꼭 집어서 뭘 하냐? 이형 분열이라고 해요. 형태가 달라졌어요. 염색체 수가 달라졌으니까 이형 분열이라고 해요. EN이었던 형태에서 N이라는 형태로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자, 감수 1분열은 이형 분열이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연속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죠. 복제하거나 그러고자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지? 그래서 생략해서 설명하면 이제 제2감수 분열은, 그죠? 얘와 똑같은 모습에서 해막가인이 사라지고 전기대 특징처럼 방수사가 양 사이드에서 또 나오고, 방수사가 영 정 가운데 동원체 각각 결합을 하고, N의 모습에서,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거야. 폭이 거치고 또 얘도 똑같이 동일하게 찢어지는 거야. 상상되죠? 그러면 그 결과, 그지?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눠지게 되면 이렇게 두 개, 딸, 번 나눠지겠죠? 여기서 두 개, 뿅, 뿅. 그러면 얘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너 하나 들어있고 너도 하나 들어있고, 그죠? 빨간색에 너 하나 들어있고 빨간색에 너 하나 들어있겠지. 그지? 그죠? 그래서 제2감수 분열은, 감수 제2분열은,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분열, 감수 제2분열은, 그죠? 감수 제2분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걸 거예요. 염색분체 분리. 그리고 자, 너도 핵상이 N이었죠? 부계 모계가 세트로 같이 안 있었잖아. 부계로부터 뭘까, 모계로부터 뭘까시 세트로 있지 않고 부계 쪽 것만 있고, 여기는 모계 쪽 것만 한 개만 있잖아. 네. 그들의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너도 얘와 똑같은 게가 하나가 상도로 또 있지 않잖아. 너도 얘와 똑같은 게 하나가 상도로 같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도 핵상이 몇이야? N이야. 그러면서 염색체 수 몇 개로 보는 거야? 2개로 보는 거야. N은 2야. 오케이? N은 2. 그죠? 자, 근데 줄긴 했어. 봐봐. 너도 N은 2야. 너도 똑같이 N은 2야. 선생님 분명 찢어놨는데 어떡해.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의 내리는 개념은, 방금의 핵상 개념은, 그지? 하나의 세포에 부계 모계 정보가 같이 세트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개념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너의 아빠 거 정보만 그대로 나눠졌고 1번에 해당하는 엄마 거 정보도 그대로 나눠져서 얘와 부계 모계 정보가 상독으로 안 있고 부계 모계 정보가 상독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N으로 취급해야 되는 게 맞아. 오케이? 다만 반으로 줄었어. 뭐가 줄었어?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총량, 즉 DNA 상대량이 얼마였었어? 여기까지는 DNA 상대량이 쭉 4였다가 한번 복제해서 한 번 나눠져서 양쪽이 다 4, 4였잖아. 그죠? 4, 4였잖아. DNA 상대량이. 너도 DNA 상대량이 4, 너도 4. 4였던 DNA 상대량이 반으로 쪼개졌죠? 그죠? 반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너 4였던 DNA 상대량이 너와 너는 DNA 상대량이 얼마로 준 거야? 2로 준 거야. 오케이? 유전 물질의 총량이 반으로 준 거야. 근데 핵상은 변함이 없어. N에서 N으로. 선생님 줄었는데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약속된 언급은 핵상은 제2감수 분열 때는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제2감수 2분열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N에서 N으로 핵상 변화가 없어요. 염색체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색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린 얘를 다른 말로 얘를 이형 분열이라고 했었죠? 그죠? 얘를 동형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감수 이 분열을 동형. 염색체 수 변화가 없어서 동형 분열이라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돼요? 염색체 수는 색상 변화는 염색체 수 변화랑 똑같거든요. N에서 N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DNA 상대랑 반으로 줄었죠. 4에서 4였던 아이가 2로 뽀개졌으니까. 그죠? 2로 뽀개졌으니까. 됐죠? 자, 얘를 어떻게 여기다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책에 저는 182쪽을 지금 설명을 할 거야. 182쪽을 해봐봐. 방금까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한번 좀 적어볼게. 저 아이에서, 그죠? 여기 칠판 볼까? 처음에 얘, 복제, 애쓰기, 나눠져, 그죠? 또 하나 나눠져, 그죠? 아빠, 엄마 각각 2에는 4였던 아이야. 염색체 수가, 그죠? 아빠, 엄마 이렇게, 그죠? 네, 복제했어. 오빠 힘내봐, 정훈이 오빠 힘내봐, 그죠? 오케이? 근데 얘의 유전물질의 총량이 얼마였었다면 4였었다면 얘가 복제가 됐으니까 유전물질 총량 8이야. 빨간색으로 쓰는 게 DNA 상대량이야. 빨간색으로 쓰는 게. 오케이? 그리고 얘가 반으로 찢어질 거니까 당연히 4로 줄 거고, 또 이 아이가 반으로 찢어질 거니까 2로 줄어.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건 DNA 상대량이야. 맞지? 그러니 처음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시작을 하면, 자, 얘를 DNA 상대량으로 표시해볼게. 그죠? DNA 상대량으로 표시를 하면 첫 번째 복제 전에 4였던 이 값이, 그죠? S기를 거치면서 늘어서 8로 늘어날 거야. 그죠? 그죠? DNA 상대량 값이 8로 늘어날 거라고. 8로. 근데 맞죠? 복제됐으니까 8로 늘어났다가 제1 감수분해를 한번 거치면 반으로 줄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있던 이 모세포와 날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의 총량이 똑같아 버리면 아빠도 그 색시세포를 줄 건데 그럼 더 2배로 늘어날 거잖아, 체세포가. 그럼 안 되잖아. 세대를 거듭해도 유전물질의 총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나눠지는 거야. 네? DNA 상대량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한 번 더 나눠져서 원본이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의 절반으로 들어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이게 제1 감수 분열이고 이게 제2 감수 분열 떼인 거죠? 연속 두분의 분열? 됐죠? 근데 여기에다가 오버랩을 해서 핵상을 같이 표현해볼게. 근데 핵상의 변화는 얘와 똑같진 않아. 4에서 8, 8에서 4, 2 이렇게 안 준다고. 그죠? 핵상 변화는 여기 엄마와 아빠 거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에. 그럼 너는 2인이야. 그치? 그죠? 그리고 복제돼서 엄마와 아빠 거가 이렇게 있었는데 원본들 바탕으로 DNA를 2배로 복제해도 그래도 2인이야. 핵상은. 그쵸? 그리고 여기 위에도 그대로 표현할게. 얘가 그대로 핵막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막대기 모양의 이런 이타 염색체를 만들어요. 그래도 여기 몇 원이야? 2인이야 여전히. 그죠? 얘는 이렇게 늘어났지만 DNA 상대량과 별개 개념이 2인과 N인 거라고. 그죠? 여기까지도 여전히 2인인 거고. 그죠? 감수 1분의 때는 상론염색체가 분리가 되니까. 그러면 하나의 세포의 두 개목의 정보로부터 기원한 하나 것만 들어가자. 아빠 것만, 엄마 것만. 그러면 너는 뭐야? 그치? N이야. 그래서 제1감수 분리할 때 2에서 N으로 줄어. 핵상이 줄어. 염색체 수가 줄어. 그리고 DNA 상대량도 줄어. 근데 엄마로부터 기원했던 정보가 또 반반씩 찢어져서 엄마 것만 있고 엄마 것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핵상도 똑같이 N인 거야. 두 개목의 정보를 세트로 같이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줄진 않아. N에서 N이랑 똑같아. 제1감수 분열할 때.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어. 핵상은 변함이 없어. 그래도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총량을 반으로 나눠갔기 때문에 DNA 상대량을 계속 주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핵상과 DNA 상대량이 서로 별개의 개념인데 막 어떨 때는 핵상으로 봐야 되는, 어떨 때는 DNA 상대량으로 봐야 되는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굉장히 개념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개념만 기억하면, 약속들만 기억하면 너무 쉬운데. 그래서 2n에서 n, n에서 n으로 가더라. 근데 DNA 상대량은 계속 쿵쿵 줄더라. 오케이? 그렇게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다 설명했어요. 자, 책 넘겨봐. 자, 넘겨서.
자, 나만 얘기하니까 너네가 피로고는 하잖아. 196, 197쪽 한번 지금 풀어줘봐. 196, 197. 라인 나우. 196, 197 지금 라인 나우 선방해서 196, 197 가장 어려울 단원 먼저 하라고 한 거야. 감수 분열 부분의 문제가 좀 더 보다 어렵습니다. 세세포 분열보다. 그래서 과제를 먼저 좀 내줄게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이 시간까지 우리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은 이미 설명했거든요. 감수 분열 설명하면서 체세포 분열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이. 한 번만 분리한다는 게 똑같기 때문에 자, 숙제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문제를 풀게요. 숙제는 페이지 174부터 179까지 풀어오시고요. 174부터 179 세포 주기 이미 설명했으니까 풀어봐 주세요. 내신 기초 문제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심리형 수능 열기 수준을 먼저 풀어보라고 이제 숙제로 드렸고요. 다음 오늘 덜 풀어졌으면 196과 197까지도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가 숙제의 빨간색이. 자, 그 다음. 자, 그럼 196쪽부터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풀다가 다 못 풀리고 이제 다음 시간 가시는 분은 나머지 숙제로 완료를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 갈게요. 자, 어떤 동물의 수컷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세포 분열, 가와 나를 비교한 거다. 각각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인데, 자, 간을 보니까 1회 분열 후 2회 분열을 한 번 더 했잖아요. 그쵸? 간은? 근데 나는 지금, 보니까 상동염색체가 중기 때 게 가운데로 다 1번에 해당하는 아빠 거, 엄마 거, 2번에 해당하는 아빠 거, 엄마 거 빨간색 이렇게 있고, 근데 간은 1번에 해당하는 엄마 아빠 거 같은 크기가 이렇게 붙어있고, 이렇게 붙어있죠. 그러니까 상동에 접합한 이가 염색체가 있고, 상동에 접합한 이가 염색체가 있어. 그러니까 간은 감수 2분열, 2번 분열해. 거기다 이가 염색체가 보여. 감수 분열이야. 생세포 분열. 그래서 일단 기억 틀려야 되겠지. 네. 그죠? 그래서 기억 드린 거 제끼면 1번과 4번 제껴지고, 자, 니은이 맞는지 판단하면 되겠죠. A와 B의 세포 한 개당 염색체 A와 B. 그러면 A는 처음에 감수 1분열 전기 때죠. B는 체세포 분열이 끝난 거죠. 그죠? 그럼 A에 들어있는 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건 E에. 그죠? 그래서 감수 N, E에서 N으로 찢어지고 N에서 N으로 가겠지만, 이 En가 체세포 분열이 완료된 것도 똑같이 En이잖아. 그러면 A와 B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여기겠다. A와 B에 들어있는, 그죠? A와 B에 들어있는 얘네가 염색치수가 다를까? 같죠? 같아요. 왜요? 왜냐면 B는 지금 체세포 분열이 끝난 거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A는 체세포 감수 분열이 들어가는 첫 번째 거의 모세포니까 EN은 똑같아요. 너도 EN, 너도 EN. A, B의 염색체 수는 한 개당 염색체 수는 같다. 한 종에서 맞다. 그럼 이 맞다. 되겠어요? 이거 이해 안 되신 분 8. 자, 그래서 네, 발 들었던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초적으로 다시 카톡에서 물어봐요. 만날게 카톡으로. 그 다음에 디귿, 기억과 니은에서 모두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다. 자, 기억은 감수 1분열이 끝난 2분열 들어갈 때죠? 아까 2분열 때는 뭐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다고. 맞죠? 그래서 기억식이 일어났고요. 체세포 분열도, 그죠? 모든 염색체가 거기 중간에 중기 때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 1번에 해당하는 아빠 거 염색체와 1번에 해당하는 엄마 거 염색체가 정가운데 배열하고 2번에 아빠 거, 엄마 거가 배열해서 이 얘네들의 염색체, 염색 분체들이 분리가 돼. 그죠?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맞아요. 니은 디귿이 답이요. 5번이에요. 니은에서도 니은에서도 일어나냐고요? 니은이 뭔데요? 체세포 분열이잖아요. 그죠? 니은이 체세포 분열이잖아요. 체세포 분열. 니은이, 그러네. 니은이. 그러네. 이 니은을 어디로 갖다 붙이냐. 미안해. 이 니은을 여기로 갖다 붙여. 어디다가요? 미안, 여기 있던 니은 있죠? 이 니은을 여기로 갖다 붙여. 중간. 여기로. 네. 중기에서 1회 분열이 끝나는 그 시기. 그지? 그러면 맞죠? 오케이? 그러면 답이 좀 생겨. 근데 답에서는 5번이라고. 그치, 답이 5번이지. 답이 5번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게끔 하려면 이 니은에 해당하는 기호가 여기로 가야 돼. 핵분열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몸 분열 안 하잖아. 그치? 그러면 니은이 원래 여기 끝에 있으면 2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니은만 맞는 거예요. 그래요? 보기 중에. 왜냐면 핵분열이 한 번 끝나면 더 이상 분열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B로 가는 게.
더 이상 분열을 안 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이에 분열이 안 일어났잖아. 체세포 분열. 말이 안 맞잖아. 체세포 분열 딱 한 번만 분열하는 거니까. 체세포 분열 후기 때. 그럼 체세포 분열 후기 때의 시기여야 되니까 이 니은이 여기로 와야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야 여러분 보기에 해당하는 그 답처럼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것이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만약 정확하게 맞으려면 여기 답안지에는 5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이 맞게끔 하려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얘 니은을 여기로 당기는 게 맞고요. 그죠? 오케이? 또는 여러분이 2번이라고 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2번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게 맞으신 거예요. 왜냐면 보기 니은이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체세포 분열 끝나고 더 이상 뭐 분열을 안 하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 분리가 뭐 저기 주기 후기 말기까지 다 분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진 않잖아. 됐죠? 오케이. 자, 정확하게 한번 잡아드렸고요. 그다음 2번 답은요. 답은 3번입니다. 2번 답은 3번이에요. 네. 그다음 3번이요. 3번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3번은 여기다 칠판에 좀 그렸어요. 자, 3번까지 하고, 자, 그리고 덜 끝나신 분은 빠이빠이 해줄게요. 자, 다 여러분이 해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3번만 할게. 여기 보니까 3번만.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자, 아까 설명했던 DNA 상대량 그림 있죠? 그죠? DNA 상대량 그림이 있는데, 여기 그림 보니까, 나 그림 보니까, 너 EN이에요, N이에요? EN. 그죠? 이해 아니죠? 얘와 똑같은 크기짜리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N이면 네. 자, N이고 N에서 N으로 염색 분체 분리만 일어난 거나 N에서 N으로 가는 얘는 무슨 분열? 감수 몇 분열? 네, 감수 2분열. 오케이. 그리고 다른 말로 감수 2분열이면서 형태가 달라지진 않아요. 핵형 X상이. 그래서 N에서 N으로 가는 거니까 동형 분열이에요. 그쵸? 그럼 동형 분열이면 첫 번째 분열이 감수 1분열이고 두 번째 분열이 감수 2분열이니까 여기 이 식이 아닌가요? 네. 맞죠? 이 식이. 자, 그래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감수 2분열 시기. 그렇다면 나는 이 시기에 관찰된다. 맞죠? 1번이 답이에요. 자, 그럼 2번부터 5번까지 왜 틀린지 볼까요? A와 B 시기의 염색체랑 염색 분체 수는 같다. 맞을까요? 틀려요. 왜 틀려요? A는 4개인데 B는 8개. A는 복제되기 전이죠. 네. B는 복제를 했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있는 모습인 거고 얘는 염색 분체가 없잖아요. A는 아직 복제되기 전이니까. 그쵸? 그래서 땡. 자, A시기의 염색체 수 곱하기 T의 상대량 값은 D시기의 염색체 수 곱하기 T의 상대량 값과 똑같다. 헤헤, 한번 봐보자. 얘가 2에는 4인 I라고 했으니 그죠? A시기에는 여전히 2에는 모습으로 있을 거고 너도 2에는 모습으로 있고 이따가 2n에서 n으로 감소하고 n에서 n으로 이렇게 변하죠. 네. 그죠? 여기 위에다 쓴 건 염색체 수야. 파란색으로 쓴 건. 이 염색체 수를 따라가는 거야. 염색체 수. 근데 DNA 상대량은 뭐로 봐야 돼? 이거로 봐야 돼. 이거로. 여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값.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값. 그죠? DNA 상대량 값은 이 왼쪽 값으로 봐야 돼. 그러면 자, A시기의 염색체 수는 4개고 A시기의 DNA 상대량은 뭐야? 1이야. 그쵸? 4 곱하기 1이죠? 그쵸? 근데 D시기의 염색체 수는 T는 뭐 2에서 N으로 줄었으니까 D시기의 염색체 수는 몇 개고? 2죠? 그죠? D시기는 여기니까 제1 감소 분열만 끝났던 이 시기니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서 2죠? 맞죠? D시기 여기 D에요. D 여기 D D 그죠? 오케이. 그리고 동시에 얘가 가지고 있는 D의 상대량은 뭐다? 1이다. 그죠? 똑같나요? 안 똑같죠? 자, 그래서 땡. 자, 그럼 D시기의 상록염색체 봐. 뭔 소리 하고 있어? 상록염색체 밥은 B시기 때. 그죠? 오케이. 자, 다음 E시기 때 상록염색체의 무작위적 분리가 일어나자. 뭔 소리 하고 있어? 무작위적 분리는 언제? 이가염색체 형성에서 나눠질 때. 이렇게 찢어지냐 또는 이렇게 찢어지냐. 두 가지 영상 다 갖고 있어.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엇갈려서 찢어질 수도 있고. 상록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되는 시기는 언제다? 제1 감수 분열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야 된다. 끝. 숙제는 174부터 179쪽까지랑 196부터 197까지 완벽하게 해오시고 조금 욕심 있으신 분은 아까 어떤 친구가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제가 표현 속도가 이게 맞나요? 처음에는 더 될 수 있어. 그래서 한 페이지 한쪽을 끝냈을 때 몇 분이 걸렸는지 시간을 체크해봐.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형태의 문제집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줄어드는 걸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시면 자신감이 좀 붙을 거예요. 숙제 꼭 해오세요. 오빠 숙제 꼭 해오세요. 알았어요? 자, 퇴근.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했어요.